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수급이 상당히 양호한데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리듯이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은 저희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를 활용한 매매 시에는 모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시가총액은 크지 않은 종목이에요. 시가총액 금일 기준으로 1865억 원, 그리고 현재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시총순위는 560이에요. 작은 종목이죠. 그리고 이 외국인 보유 지분은 1.11%, 외국인의 수급에 거의 영향이 없는 종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주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 개발 및 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 IP 개발 및 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고, 반도체 칩 제조사의 비디오 IP를 라이선스하고, 반도체 칩 회사는 이 칩셋미디어의 비디오 기술 및 자체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TV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설계, 개발, 제조해서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로열티랑 라이센스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투자 모멘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부각됐던 내용이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5% 이상 올랐잖아요. 삼성전자의 그 이재용 회장이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집행이 구체화되는 그런 시점이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상승 혹은 관심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반도체 관련주들의 이 관심도가 높아지는 자체가 이미 칩셋미디어에게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사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좀 한 가지 보자면 오늘 이재용 미국행 관련된 얘기고, 미국 공장 설립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여러 가지 내용 나오면서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삼성 이재용 회장이 지금 가서 그냥 뭐 공장에 대한 논의만 한 게 아니라 또 이제 신사업을 하고 있는 메이저 기업들 이런 얘기가 여러 가지가 오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된 모멘텀도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단순히 그냥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에만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혹은 메타버스랑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회사들도 관심도가 높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모멘텀은 이 좀 전에 말씀드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죠. 시스템 반도체 특히. 이렇게 확대됨에 따라서 이 칩셋미디어의 영상기기 IP가 적용된 제품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칩셋미디어라는 회사가 하는 일 자체가 영상을 표현하는 기기들, 예를 들면 뭐 셋톱박스도 있고 자율주행 기기, 비디오 게임 같은 거, 이런 영상을 표현해내는 기기들에 들어가는 이 IP, 이것을 다른 회사들에 제공하고 라이선스를 받는 그런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이 칩셋미디어의 IP가 적용된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인데, 그 관련된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일단 칩셋미디어가 설계 자산 적용 반도체 칩이 10억 개를 돌파를 했다고 하죠. 칩셋미디어의 IP가 적용된 반도체 칩이 10억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칩셋미디어의 IP를 사용해서 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자동차, TV, 셋톱박스, 그 다음에 이제 IP 카메라나 로봇 등 영상을 이용하는 모든 기기에 적용 가능한 칩셋미디어의 IP. 처음에 처음에 비디오 코덱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 그리고 딥러닝 기반의 컴퓨터 비전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칩셋 미디어의 매출은 고객사의 IP를 공급할 때 받는 라이선스랑 이 고객사가 이 IP를 활용해서 만든 반도체 칩을 판매할 때 받는 로열티, 라이선스와 로열티가 수입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사 이래 칩셋 미디어의 반도체 IP, 이 IP를 활용해서 생산해낸 반도체들의 개수가 10억 개를 돌파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빈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커지니까 칩셋 미디어의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생산이 늘고 있다는 거고, 또 이제 이 삼성전자 얘기를 제가 서두에 한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와 거래를 맺고 있는 그 반도체 회사들, 삼성전자와 거래를 맺고 있는 반도체 회사들조차도 칩셋 미디어의 IP 기술을 활용해서 이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삼성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한다든지 삼성전자의 이 글로벌 투자가 확대된다면 결국엔 칩셋 미디어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돌아올 수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초반에 말씀드린 거고, 결국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커지면 돌고 돌아서 칩셋 미디어의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타버스 관련주로서도 편입이 됐다는 거죠. 지금 이제 칩셋 미디어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상에 관련된 기기들, 영상에 관련된 기기들에 적용되는 IP를 다른 회사한테 판매하는 회사라 그랬죠. 칩셋 미디어가 하는 일이. 근데 영상으로 표현해낸다는 것은 결국엔 메타버스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VR 기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그 사물을 표현하는 기술이 적용돼야 되는 게 메타버스인데, 이 메타버스 관련돼서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결국에 칩셋 미디어의 IP를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직접적으로 확 이렇게 엮인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 칩셋 미디어의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들어가는 칩셋 미디어의 IP 기술이 향후에 이제 칩셋 미디어를 또 메타버스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 보면은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에 대해서 나온 기사 내용인데, 여기 말미에 보면 메타버스 산업 확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수혜주로 분류된다라고 하면서, 예컨대 팹리스의 비디오 IP를 공급하는 칩셋 미디어는 가상현실 기기에 탑재되는 주요 오디오 코덱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수혜주로 분류돼서 주가가 상승하게 됐다. 이렇게 나오죠. 가상현실 기기도 결국 영상을 표현하는 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의 IP 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서도 칩셋 미디어의 모멘텀이 있고, 마지막으로 칩셋 미디어의 거래처들이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칩셋 미디어의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칩셋 미디어 거래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새롭게 기대하는 거래처로는 지금 이 구글카의 칩셋 미디어가 또 새롭게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런 또 기대감도 예전에 있었어요. 올해 4월 달에. 그래서 뭐 이거는 관련 기사 내용인데, 인텔과 자율주행차 관련 협력을 시작을 했고, 삼성전자와 구글이 협력하고 있는 구글카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렇게 나왔죠. 칩셋 미디어 관련 기사 내용.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메이저 고객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이 매우 잘 나오고 있고, 관련된 기사 내용 보면 칩셋 미디어가 3분기에 최고 매출, 분기 최대 매출이고 4분기도 기대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2021년 3분기 매출액은 52억으로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9% 증가를 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6억, 그리고 지배주주 지분 순이익은 19억으로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68% 증가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수익성이 좋아진 이유로는 로열티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됐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칩셋 미디어는 두 가지입니다. 라이센스, 그 다음에 로열티 매출, 이렇게 두 가지에서 돈을 버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라이선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를 했지만 로열티 매출이 71% 늘며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4분기에도 최고 매출을 경신할 전망이라고 나오는데,
올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55억, 영업이익은 70% 증가한 17억 원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또 계약에 따라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칩셋 미디어의 올해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칩셋 미디어가 지금 이건 물론 예상 실적이긴 하지만 올해 예상 실적을 매출로 봤을 때는 이제 180억, 그리고 단기 순이익으로는 47억을 보고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증가한 수치죠. 2배 이상. 그래서 저는 한 50억 정도를 칩셋 미디어의 올해 순이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지금 시총 1860억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이 간접적으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멀티플을 높게 쳐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매출 구조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칩셋 미디어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 분류는 되지만 또 공장 시설 설비 투자가 크지 않은 종목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돈에서 비중을 크게 다시 지출하는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지면 분명히 주가가 다시 재평가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이 다 고려된 수급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투자 모멘텀 요약을 하자면 일단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집행으로 인해서 비메모리든 메모리든 반도체 관련주들이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칩셋 미디어의 IP 기술 적용된 제품들의 수요 증가한다라는 거,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로서도 엮일 수 있다라는 거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주요 거래처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그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재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칩셋 미디어의 투자 모멘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루한으로 이어졌던 그런 주가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 대비해서 상승률이 크지가 않아요. 올해 초 칩셋 미디어 주가가 10,000원 초반대였는데 이제 겨우 20,000원 좀 안 되는 가격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상당히 지루한 구간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거의 근 10개월가량 크게 다른 2차전지나 메타버스, NFT 관련주에 비해서 재미가 없는 모습이었죠.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부분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저는 칩셋 미디어의 지루한 구간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비메모리 반도체로서 관련주로서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주봉이나 월봉의 흐름을 보면 특히 월봉 같은 경우에 눌러주는 구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 14,000원 정도 가격부터 17,000원 사이의 가격, 16,000원 사이의 가격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눌러준 종목이고,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같이 따라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또 가볍고요. 그래서 저는 칩셋 미디어가 올해 실적이나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주가 수익 비율 지금 주가에 비해서 훨씬 더 플러스 해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2,200억에서 2,500억 사이 그 정도의 시가총액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이런 범위는 20%에서 25% 정도는 충분히 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칩셋 미디어 지금 20,000원이 좀 안 되는 가격인데, 저는 지금 가격에서 조정이 온다고 할지라도 21선 부근, 17,000원 부근, 현재 가격부터 17,000원 사이에서 주가가 혹시라도 조금 더 이어진다면 분할로 충분히 접근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이제 20에서 25%의 추가 상승 여력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로 만약에 판단한다면은 23,000원에서 24,0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칩셋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만 해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죠. 주성도 그렇고 테스나도 그렇고 PSK라든지 아니면 DB하이텍, 지금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 순환매 안에서 들어오는 시점이니까 이 칩셋 미디어도 욕심을 좀 버려두시고 분할로 접근하면 충분히 좋은 흐름으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이제 종목 분석했던 종목을 보면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나 아니면은 단기적인 이슈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은데, 반도체 관련주를 이렇게 분석에 올리는 거 오랜만이에요. 그만큼 반도체 섹터는 한번 사이클이 잡히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급등을 계기로 이 종목이 좀 더 올라가서 중기적인 추세를 만들 수 있다는 가정하에 좀 여유롭게 해당 종목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종목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